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독서클럽입니다. 오늘은 이달의 도서인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으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실행력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심하고 또 그 결심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다룬 책입니다. 오늘의 세부 주제는 실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첫 번째, 퇴로를 차단하라, 딴 생각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열심히만 살지 말라, 부가가치를 따져보라 라는 파트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로를 차단하라, 딴 생각을 할 수 없다인데요. 신년결심 1호가 연말까지 1,000만원 모으기였습니다. 그런데 적금은커녕 카드비만 늘어가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를 낼 뻔해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술만 먹으면 정신이 나가 죽어라고 차를 몰고 갑니다. 이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낭비벽을 고치지 못해 아직 월세방에 살고 있다는 30대 후반의 남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축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카드비만 자꾸 지게 될까요? 카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겠죠. 하지 않겠다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왜 다시 하게 될까요? 자동차 열쇠를 갖고 술을 마시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결심했던 일들을 뜻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상황이 잘 따라주지 않거나 또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더더욱 이런 결심들은 힘든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설 레미제라블과 노트르담의 곱추의 저자이자 19세기 프랑스 최고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글을 쓸 때면 하인에게 옷을 몽땅 벗어주며 해가 진 다음에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놀고 싶은 유혹을 차단해 글을 쓸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설가 이회수 선생 역시 감옥 철장을 설치해두고 원고를 집필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밖에서 문을 잠그도록 부탁하여 스스로를 가뒀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뿐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 역시 이런저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이 유별나게 의지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당장의 쾌락 앞에서 쉽게 사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자극의 힘을 믿고 상황의 힘을 활용한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못하도록,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절해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는 자극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자극의 힘을 먼저 인정하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상황이 우리를 통제할 것입니다. 환경을 통제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사전조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의지력이 남다르기보다는 이러한 효과적인 사전조치 전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굳게 결심해놓고 지지부진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이란 들어오는 것만큼 나갈 곳이 생기고 시간 역시 남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돈과 시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듯이 시간이 남을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공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막고 저축을 하고 싶다면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하향 조정을 먼저 해보시거나 수입 중 일정액이 적금 통장으로 미리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공부할 시간을 미리 빼두어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 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퇴근 직후 수강할 수 있는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보는 거죠. 술만 먹으면 운전대를 잡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다면 술 약속이 있는 날을 차를 두고 출근을 해보거나 사무실에 자동차 열쇠를 두고 나가면서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 위해 부관에게 건너왔던 다리를 불지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정복자 줄리어스 시저나 무적의 해적 바이킹 역시 육지에 도착하면 자신들의 배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모두 도망갈 구멍을 막고 퇴로를 차단해야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고조의 명장 한시는 전쟁을 할 때 전세가 불리해지면
병사들이 도망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물을 뒤로 해서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거나 싸워서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병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배수진을 친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모두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사전조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부하들이 결심을 번복할 수 없도록 퇴로를 미리 차단한 거죠. 자기 자신을 속박해서 결심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조치를 가두리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퇴로를 차단해서 결심을 잘 이룰 수 있는 실행력을 한번 올려볼까요? 공부가 하고 싶다면 집에만 있지 말고 도서관으로 먼저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또는 첫 교시 수업을 수강한다거나 새벽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시간을 써보는 거죠. 운동을 하고 싶다면 당장 운동학원을 가서 먼저 등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면 버는 대로 쓰는 습관 때문에 노후 대비를 미리 하지 못했다면 주택을 먼저 구입해 돈 쓰는 것을 방지하고 은퇴할 때까지 저축 상태로 남아있도록 자신을 속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작은 금액이지만 출금할 수 없는 적금 통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이나 가족, 친구들을 집으로 한번 초대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당장 냉장고에 가서 음식을 먼저 다 비워보고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당분간은 취소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지갑을 한번 놓고 다녀보는 거죠. 금연을 하고 싶다면 금연을 위해서 가두리 기법을 확실하게 활용을 해보는 거죠. 가두리 기법을 확실하게 활용한 주인공 한 명이 해외 토픽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전직 은행가인 영국인 제프 스파이스는 금연을 위해서 집은 물론 전기나 물도 없는 진짜 무인도인 스카라비아 섬으로 들어가서 직접 불을 피우며 텐트에서 생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는 13살 때부터 담배를 피워서 하루 30개 피씩 45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그동안 니코틴 패치며 금연껌이며 책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금연을 시도했지만 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담배와 완전히 단절된 무인도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는 생필품 몇 가지와 120권을 책을 담은 아이팟만 가지고 무인도로 들어가면서 혹시 배로 그 섬 근처를 지날 때 경적을 올려주거나 손을 흔들어 응원해주면 그의 도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번만은 반드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당장 고통을 주는 일이라면 별짓을 다해서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기도 한데 아무리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그 순간 쾌감을 주는 일에는 마음이 혹하는 게 그 또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가두리에 가둬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담배 따위는 금방 끊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자신 없어 하는 사람보다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은 금연 기간 중에 술자리를 피하거나 흡연구역의 근처에 가지 않지만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자만심이 아니라 유혹될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은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차단을 해보고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두리를 설치를 해보는 거죠. 꼭 해야 할 일이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인데 당장의 유혹에 휘둘리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사전조치 전략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사전조치 전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곧바로 실천에 옮겨보고 그 결과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만 살지 말라, 부가가치를 따져보라인데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취업 후에는 투잡, 쓰리잡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한눈 팔지 않고 일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데 좀처럼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바닥인 40대 직장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효율성은
일을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효과와 성과는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에 효과성은 실제 성과나 기여도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의 척도이기도 한데요. 효과성이 높게 일하는 것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나 기여도가 높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죽도록 일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누구보다 노련하게 해내긴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가치나 기여도가 낮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성과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일을 잘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부지런을 떨면서 항상 분주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벌려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그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과가 오르지 않는 개인과 집단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려운 일보다는 익숙하거나 쉬운 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성보다 효율성에 집중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에너지를 투자하기보다는 어제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남다르게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쉬운 과목 대신에 학점을 받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과목을 선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죠. 손쉽고 편한 아르바이트 대신에 정말 일하고 싶은 분야의 일터에서 무보수로 일을 해본다면 원하는 직장을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법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항상 해먹던 반찬만 상에 올리기보다는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조리를 하다 보면 가족들도 건강해지고 말할 것도 없고 멋진 레스토랑의 경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효과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효과성이 떨어지고 기여도가 낮은 일은 무엇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효과성 높은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실행이 답이다라는 도서 속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변화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